네, 시황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의 BHI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갑작스럽게 상한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세계 1위 웨스팅하우스와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크게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앞두고서는 이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바 있는데 오늘 이 일정을 앞두고 BHI가 크게 오르며 상한가에 안착이 됐고요. 그 외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AI주들의 강세, 반도체주의 강세, 포스코 DX도 오늘 또 한 번 시세가 분출되면서 17%의 현재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급등하는 종목도 많고 대다수의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서 올라주고 있는데 기동현 대표 그리고 조범수 연구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온기가 좀 여러 섹터로 번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막판 스포츠처럼 온갖 테마주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오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고 금리도 동결하면서 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섹터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쪽에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인터넷 대표 플랫폼주들 불러가지고 뭐 정책적으로 어떤 제한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장려해주는 분위기들까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이 좋았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 국내 증시 그런 영향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기분 좋은 장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어떤 종목을 장 마감 직전에 매수할까요? 마감에 산다 종목 보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과 광명전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뭐 저희가 전선전기 쪽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광명전기는 언급되지 않은 종목이었어요. 약간 이제 최근에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들만 좀 많이 보시다 보니까 뭐 일진전기 네,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제 맛이죠. 그런 섹터들 좀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아마 그걸 제외하고도 웬 갑자기 광명전기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명전기 쪽으로 보면 뭐 이제 수배 전반적으로 이제 영위하는 기업으로들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이전에도 뭐 원전 관련주로 많이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제 송배전 그리고 수배 전반까지 이제 한번 이 확장성을 한번 넓혀가 보는 방향성을 한번 지켜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광명전기가 국내향의 매출이 좀 강한 부분 그리고 태양광 발전 때문에라도 이제 단기적인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조금 더딘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 현재 그 전반적인 반도체 내지는 뭐 2차 전지 사업이 전반적인 확장성의 구간이 들어가면서 인프라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수배 전반 그리고 전기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로도 한수원의 부품 납품 이력이 충분히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섹터에서도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폴란드 정상회담이 또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상회담 이전에 폴란드에서 또 새로운 뉴스가 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폴란드에서 또 최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또 기후환경부에 또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폴란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대감은 더욱이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광명전기라는 종목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계획이 또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2036년까지 또 완공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좋은 송전 쪽으로도 좋은 흐름 볼 수 있으니까 광명전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2,4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600원, 손절 가격은 2,400원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3,000원 선을 뚫어내려고 하다가 다시 부침받고 횡보하고 그랬던 광명전기였는데 뭐 폴란드발 호재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전선전기 쪽에 대한 기대도 있기에 눈여겨보겠다. 일진전기 대신 광명전기를 갖고 왔고요.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의 종목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인데 코닉 오토메이션의 가장 큰 강점, 오늘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쪽 매출이 늘었습니다. 매출 보시면 매출액은 10.3% 증가한 300억 9,272만 원이었고요. 다만 아쉬운 건 이번 분기부터 적자 전환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증설이라든지 메가팩토리에 대한 어떤 투자들 뭐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비 제어
하드웨어에 필요한 어떤 자동화라든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기업에 진출을 해 있고 지난 4월에는 LNF와 수주 계약을 맺게 되면서 2차 전지 국내 주요 5개 기업들과 고객사를 모두 확보를 했다라는 점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양극재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보시면 보통 25명에서 30명 정도가 3교대로 24시간 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의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게 됐을 때는 18명에서 20명으로 인건비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업들이 앞다퉈서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장 최적화 과정에서 턴키로 수주를 하지 않게 되면 뭐 소프트웨어 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하드웨어 단의 문제인지가 조금 모호한 경우들이 있는데 코닉 오토메이션은 현재 SW와 HW 모두 턴키로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점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객사인 삼성전자 DS 부분이죠. 반도체 부문에서도 완전히 TF팀을 꾸려가지고 무인 쪽으로 완전히 공장을 바꾸는 것에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미래적인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구 절벽이 상당히 심각한 한국입니다. 생산 가능 인력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제조 현장에서 인력난 겪고 있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전직자들이 뭐 기술을 빼가는 등의 어떤 이런 악재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줄여나가면서 사람을 무인으로 대체하는 공장 자동화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종가부터 3,470원 위고요.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원입니다. 네, 코닉 오토메이션의 목표 주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100원으로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서 상승 탄력이 조금은 줄어들었네요. 코스피가 0.35%의 강세를 코스닥은 894선까지 제가 방송하는 도중 올라갔었는데 889선으로 조금은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특징주로는 OCI를 볼게요. 모처럼 OCI가 강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다시 재상장, 거래가 다시 분할 이후에 된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와줬습니다. 15만 5,500원에서 오늘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 분할 재상장한 이후에 현물 출자, 유상증자 그 점에 발목을 잡혀 못 갔던 OCI였는데 체질 개선 성공할까요? 기동현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OCI는 홀딩스랑 이제 분할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회사로서 2차 전지, 반도체 사업을 하는 회사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미 반도체 공정 중에 5개 공정에서 소재라든지 원재료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반도체 형식 폴리실리콘 매출 비중을 보면 2,190억 원으로 전체 절반 수준입니다. OCI는 이제는 양극재 필수 소재인 가성소다도 생산을 하고 있고 음극재 중간 소재인 고연화 피치 생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성소다는 수산화 나트륨으로 보면 되고 2차 전지 그 양극재 전구체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2020년 가동 목표로 말레이시아에도 10만 톤 규모 가성소다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의 합작 법인도 지금 올 하반기부터 피치 공장을 준공을 하고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OCI는 2차 전지에서 양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 충분히 좀 길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OCI 체질 개선 가능할 것 같다. 이제는 이제 사업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광 쪽만 볼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넷마블을 볼까요? 갑자기 또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색깔이 바뀌었어요. 조금 전만 해도 3%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43,900원에 종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했고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여전히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애매한 센텐스를 넣었더라고요. 우리 넷마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이제 좋아하는 섹터의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구조를 좀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마 중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통한 이후에 이제 퍼블리싱을 이제 영위하는 형태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지적재산권 IP라고 하죠.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드라마가 게임으로 제작된다든지 아니면 영화가 게임으로 제작된다든지 IP를 수입해와서 재가공해서 또 판매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이제 게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 구간이 일반 게임주보다는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매력도가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1년도에 마블이라는 이제 영화를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아이언맨, 네. 헐크 그 영화들이 한창 흥행할 때 마블과 관련된 IP를 통해서 게임을 내니까 그게 21년도에 대박이 났습니다. 다만 근데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반대 상황으로 중국에 본인 넷마블들의 이제 IP를 수출을 하면서 이제 또 반대로 로열티를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 IP를 통한 이 업황 형태가 이제 바뀌지 않는 한은 장기적으로 좀 돌려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반기에 신규작도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에서 갑자기 또 매도 물량이 갑작스레 출회된 넷마블 그로 인해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종가는 조금 더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의 변동도 조금은 크고요. 코스닥은 또 에코프로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 탄력도 다소는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로 EDGC 볼게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나 했는데 약간은 좋다 말았죠. 지금 13%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암종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물질을 발굴해서 특허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크게 올랐는데 EDGC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 눈여겨봤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 이후로 관심이 쓱 사라졌었는데 네. 이번 뉴스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 항암 물질을 새롭게 발견한 것은 좋은데 이제 앞으로 그럼 이제 전임상도 남아 있고 비임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간도 상당히 길고 임상 결과 여부에 따라서 또 주가의 어떤 급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당연히 좀 윗꼬리도 길게 달린 부분들이 신규 매수에는 좀 제한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EDGC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빅데이터, 연간 한 50만 건 이상의 축적된 임상검사 그리고 연구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좀 챗GPT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니봇을 좀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개인의 맞춤형 이제 건강 분석 시스템인데 EDGC가 이 안에서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상담, 뭐 건기식 제조, 유통, 판매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챗GPT 쪽으로 AI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료 서비스 쪽으로 집중을 해본다면 지금 들어간다기보다는 좀 차분히 나눠서 들어가 본다면 성과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EDGC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특허를 내서 추후에 사용을 할 것이냐 임상 과정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뉴스는 뉴스로만 보자라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위닉스 볼게요. 장마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여름철 테마주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위닉스가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단기 상승 노려봐도 괜찮을지 개인적으로 지금 장마철이라서 이제 또 복구해야 되는 것들도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여름 테마 수혜주 좋게 보십니까? 이미 이전부터 좀 6월달 초입부터 좀 좋게 보고 있던 말씀을 전해드리긴 했었는데요. 이미 근데 선행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후발주로 좀 아마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가지 더 제가 짚고 먼저 넘어가고 싶은 거는 위닉스나 이런 테마주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시장에 좀 너무 강한 흐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느 정도 반도체 아니면 신규 상장주가 없는 날이라든지 수급이 어느 정도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구간에서 최대한의 상승분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마가 일단은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는 소식 때문에라도 후발주도 충분히 다음 주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룸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승 그리고 화성밸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뭐 위닉스, 위닉스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각 이제 상승분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저는 물론 위닉스도 정말 좋은 종목이고 하지만 1등이나 2등주를 좀 선행적으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좀 그렇게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닉스 단기 상승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6월부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잘 타이밍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네요. 위닉스까지 봤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다시 볼게요. 양시장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도 코스닥의 경우에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코스피가 동시효과 구간에 파란불을 켰다가 다시 빨간불을 켰나 봐요. 2589.88포인트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1.45% 오른 892.2
0.6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의 분위기 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조금 더 활발했어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0.24% 소폭의 오름세를, SK하이닉스는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밀리네요. 1.21% 내림세, 그와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7%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죠.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코스닥 시총 안에서 눈에 띄죠. 에코프로가 3.26% 상승한 95만 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투자 증설 소식 이야기가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3%가량 오르며 66,500원. 아쉬운 게요, 계속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은 나타나고 있는데 LNF가 하락합니다. 4% 가깝게 밀리고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